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한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선정되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두 가지 모두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썰전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9원 상승한 1,304원 90전으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1,300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 12월 19일 이후로 약 2달 만인데요. 이런 연준의 긴축 기조 이어짐과 함께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힘을 내지 못했지만 최근 2월 한 달 들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흐름이 좋았습니다. 과연 이런 추세가 3월 달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좀 안정세를 찾던 환율이 다시 1,3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환율 얘기하면 뭐 이제 그 환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피부에 와닿고 또 은행에 가면 이제 환율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환율, 원달러 환율 흐름을 이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환율 자체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게 많죠. 좀 무역 수지도 있고, 뭐 재정 수지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소위 알고 있는 자본 수지, 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이 많은데, 작년부터 이어왔던 미국의 어떤 긴축 기조와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매 동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 흐름도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환율이 다시금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 고공행진을 벌이다가 1월 달에 많이 좀 하락한 이후에 좀 안정되는가 싶더니만은 최근 이제 그 2월 초부터 다시 강하게 올라오면서 1,300원대로 올라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환율을 보는 이유는 뭐 이미 뭐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1월 달에 연초부터 강한 반등을 줬었죠. 이제 그 반등을 줬던 어떤 수급 주체가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끌어올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자, 그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원달러 환율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걸 따져보면 당연히 그들한테는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환차 이익이 발생이 되지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원화와 달러의 갭 차이에 의한 환차 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일부 기업들의 어떤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는 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이 주식 투자자 시장에서는 결국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계속 지속하지 못하는 순매수에서 순매도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바탕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달러 인덱스 쪽으로 본다면은 작년 초에 많이 하반기에 오른 이후에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점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덱스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추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10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114를 기록한 이후에 내리 하락 추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 즉 다시 말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결국 이제 안전자산, 결국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인덱스 지표가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그 원달러 환율로 본다면 환율이 다시 오른다는 점. 이렇게 본다면 위험자산, 즉 다시 말하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환율이 우리가 이제 경기를 볼 때 혹은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볼 때 앞서가는 어떤 선행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 소위 얘기해서 증시와 같이 움직이는 동행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환율 흐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증시의 어떤 선행 지표로서 이 동향 흐름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 결국은 시장 투자 심리가 좋다면 웬만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력이 좋은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약세가 될 경우 웬만한 종목들이 상승보다는 하락하게 된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 추이를 우리가 어떤 증시 방향성을 볼 때 선행 내지 동행 지표로서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 쪽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의 순매수 추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1월 초는 좀 여기 자료에는 약간 잘려서 나오진 않고 있지만 1월 초부터 외국인들이 거의 뭐 한 달간 거의 한 7조 원 가량 코스피 시장에서 엄청난 금액을 매수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지수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 근데 문제는 2월 달부터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추이가 많이 감소 혹은 둔화가 됐다는 점. 결국은 지수 상승도 발목을 좀 잡히는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결국은 상승보다는 조정 내지 약세 흐름될 가능성이 수급 주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어떤 수급 주체별 순매수 추이입니다. 코스피 시장과 약간 다르게 2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거의 한 코스닥 시장에서 1조 원가량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는데 아마도 상대적으로 1월 달에 대형주 중심으로 상당히 저가 매수를 많이 나섰던 그런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고요. 2월 달 들어서 어떤 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기술주 중심의 중소형주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점. 뭐 이런 흐름을 본다라면은 뭐 외국인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이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왔다는 그런 수급 주체라는 점. 결국은 이들이 환율 상승에 따라서 매수 강도가 약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추가 상승보다는 횡보 내지 약세 흐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또 하나 이제 향후 그러면 환율 그 전망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의 긴축 완화 부분들이 조금 기대감이 많이 보였었지만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그 기대 심리가 많이 꺾이고 있다는 점.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혹은 투자라는 거는 확정된 어떤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율, 달러 강세 요인으로 하나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또 하나 이제 또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수출 증가율이 많이 꺾였다는 언론 뉴스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1분기 기업들 어떤 실적들이 많이 좀 감소가 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제 1분기 실적들이 한 4월 달, 5월 달에 발표가 될 텐데 1월 달에 부진한 이런 실적들에 따르는 어떤 무역수지 적자 부분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당분간 이 환율 추이가 뭐 지금 확정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향후 흐름을 가늠해 본다면 아무래도 3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이 불안 요소 때문에 환율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 뭐 이렇게 된다면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대형주들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장세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았을 때 반등 흐름이 높았던 기술주들이 좀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환율이 또 오른다고 해서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고 또 한 가지 이제 호재거리는 아무래도 3월 달에 중국의 양해가 개최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 경제가 최근에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의 어떤 무역 수지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측면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면 아무래도 FMC 회의 전까지는 기조적으로는 좀 반등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또 시장이 이런 환율 상승에 따르는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세, 감소세 이런 흐름을 본다면 시장이 당장 지수만 놓고 얘기하자면 큰 상승보다는 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 뭐 환율 흐름도 계속 점검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종목을 매매하거나 투자를 할 때 혹은 내가 주식 종목을 보유를 할 거냐 아니면 정리를 할 거냐 혹은 신규 매수를 할 거냐 뭐 개개 종목별로 타이밍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 그리고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이 환율 동향 흐름이 아무래도 최근에 증시의 어떤 동행 지표로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같이 좀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긴축기조 우려로 달러 인덱스 상승, 이 달러 강세는 즉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를 나타냅니다. 위험자산의 증시와는 당연히 흐름을 반대하고요. 또 원달러 환율 상승은 외국인의 수급 이탈로도 이어지는데요. 향후 시장 추세에 대한 두 가지 경우로 환율 상승세 지속과 3월 21일경에 예정된 FOMC 금리 결정까지 이런 변동성이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좀 시장의 조정 가능성 염두에 보고 대응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썰전으로 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2월 주도하는 섹터입니다. 3월에도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시장이 좀 조정이나 약세 네.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제가 보기에도 뭐 전체적인 어떤 업황이나 네. 또 실적적인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볼 만한 게 2차 전지 이쪽밖에 없지 않냐라고 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뭐 굉장히 좋은 호재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뭐 간단히 얘기해서 한 두 가지 큰 이슈들이 하나 있죠. 가장 큰 거는 이미 작년에 발표된 것처럼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일명 이제 IRA라고 하는데 3월 달에 뭐 일부 변경 요건들이 이제 확정이 될 겁니다. 곧 있으면 이제 본격화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 하나하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전기차 쪽에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이제 한국산 K 배터리의 강력한 어떤 경쟁 관계 또 오히려 지금 중국산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뭐 한국산 K 배터리보다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경쟁 관계에서 소위 얘기해서 전기차 판매율이 얼마큼 회복이 될 거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2차 전기 전체 시장과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또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 오늘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단 눈에 띄었던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제 첫 그 전기차 양산 이제 엘레바마에 그 미국 전기차 공장이 있는데 GV70 전기차 모델을 첫 출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IRA가 미국 내에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국내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볼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국내 기업들이 이제 미국 현지 생산 물량들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것만큼 큰 충격은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한 가지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상대적으로 이제 IRA 법안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산 자동차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중국산 배터리나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규제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완성차뿐만 아니고 우리 그 2차 전지 배터리 셀 그리고 이제 관련된 소재 산업들 결국은 자동차 전기차의 자동차 판매량 이 부분에 상당히 영향이 좀 미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국내에서도 대략 한 15% 정도가 전기차 시장 그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유럽 내는 상당히 높고 미국은 아직 상당히 미비한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당장 뭐 2023년도가 아니고 2030년까지 이 전기차 시장이 비중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아마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주위에서 언론이나 많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 뭐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쪽이 먼저 수혜가 되고 부각이 될 거냐, 소위 얘기해서 배터리 셀을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런 이제 기업들이 먼저 부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IRA의 실질적인 수혜가 되고 영향을 주고 있는 소재 기업들이 먼저 부각이 될 것이냐, 이제 요 차이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놓고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수주 물량들 상당하고요, 본격화되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또 가격 인하를 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가격 인하에 따르는 어떤 단가 인하 압력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말 그대로 어떤 외형 성장과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 우리가 좀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뭐 이번에 처음 부각된 건 아니었고요. 이미 뭐 2021년도부터 뭐 이 관련된 기업들이 뭐 시장 어떤 유동성 장세와 함께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작년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 전이 너무 많이 올랐고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하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다는 점. 결국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많이 얘기를 할 텐데, 결국은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기업의 가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에는 약간의 차이, 변동성, 그리고 먼저 가고 늦게 가고의 문제점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쪽 시장의 성장과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이쪽 구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별로 분야별로 좀 본다라면은 뭐 재미난 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하나증권 리포트 자료에서 이제 나왔던 자료를 제가 이제 가져와서 좀 준비된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2023년도까지 이제 전기차 침투율 54%,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뭐 일부 우리나라 현대차 내연기관의 엔진 개발을 좀 중단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 유럽 자동차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중단한 회사들이 되게 많고요. 결국 지금 2023년도니까 향후 7년 정도 이후에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과연 얼마큼 될 것이냐, 대략 한 50에서 60%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소재별로 어떤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간단한 자료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배터리 셀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 규모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 배터리 원가 비중이 한 40% 정도 점유를 하죠. 이 양극재 부분에 어떤 기업들, 또 시장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크다라는 점, 이거를 하나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최근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부 이제 음극재, 또 분리막 회사들도 미국 관련된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K배터리, 한국산 이 소재 기업들이 상당히 큰 소재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이쪽 부분도 우리가 좀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일부 지금 주가 흐름은 아주 강하지 못하지만은 이 배터리 셀을 그리고 양극재와 음극재를 감싸고 있는 이 동막 쪽, 이쪽은 상당한 이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내 기업들이 가장 수혜가 좀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해액 쪽,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전고체 쪽으로도 넘어가고 있는데, 이쪽 소재들도 국내 기업들이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기업들도 향후에 굉장히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에코프로가 포항에 연산 13,000톤의 또 수산화 리튬 공장 또 착공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이 부분도 상당히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소재 기업들 양극재 쪽도 수요도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고요. 공급도 많이 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서 이 관련 기업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건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양극재 쪽은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LNF, 코스모신 투자가 있는데 이쪽은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산화리 등 공장 착공 소식도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이슈들 이게 부각이 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숨고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 상대적으로 이제 전지박 동박 쪽은 크게 오르지 못했다는 점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극재 쪽에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 시장 쪽에 이제 본격 생산되면서 이제 나노 침소재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폐배터리 쪽과 또 리튬 소재 관련 종목들,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 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뭐 단기적으로 약간 뭐 오르락내락하는 그런 흐름도 있겠지만은 아까 잠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워낙 꾸준한 고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좀 조정을 준다면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의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이번 좀 조정이나 숨고르기 나오는 과정에 오히려 이제 높은 가격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좀 저가 매수,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따라붙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또 이슈, 주식 썰전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첫 전기차 양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요건을 맞추면서 과거 우려한 정도의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지속 전망과 중국에 대한 한국 배터리에 대한 강한 경쟁력, 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구체적으로 이런 소재 부분까지도 말해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더 많은 정보,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뭐 시장이 조금 만만치는 않고요. 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오늘도 좀 약세 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네. 섹터 그리고 지금 아직 많이 오르지 못했던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해드릴 텐데 시장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이제 그 강세장과 약세장의 대응 방법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오히려 하락 시에 매수할 만한 그런 부분들 어떤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뭐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또 좋은 종목 또 공부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늘은 약세장 속에서 부각될 수 있는 섹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나무가이고요. 매수가 18,000원입니다. 비중은 따로 없으시고 100주로 적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1.51% 하락하면서 16,98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손실 구간이신데 나무가 예. 어떻게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나 어떤 그 전체적인 전망들은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게 네. 원래 이 회사가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죠. 네.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삼성의 갤럭시 23이 이제 출시가 됨에 따라서 이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는데 과거처럼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들이 급속히 판매가 되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기대감은 반영됐지만 막상 언팩 행사 이후에 좀 재료 노출 때문에 좀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뭐 카메라 모듈 시장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XR 기기에 대한 또 어떤 호재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나무가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2월 초에 이제 갤럭시 S23에 대한 출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조금 지루한 그런 조정 흐름들. 근데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고요. 이제 IT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2월 달 들어와서 숨고르기 내지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 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매수 단가가 18,000원 정도라면은 지금 손실권입니다. 그렇다고 네. 뭐 크게 손실 보는 구간은 아니고요. 최근에 어떤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의 매수를 하고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측면이라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실적들은 앞으로 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약간 당장 크게 움직이진 않겠지만은 조금 시간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충분히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좀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무가 갤럭시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움직였지만 이런 재료 노출 이후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좀 장기적으로 기다림 갖는다며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AI 관련주 나무기술이고요. 매수가 3,850원, 비중이 40%로 꽤 큽니다. 거의 고가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현재는 2,895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나무기술 뭐 요즘 워낙 네. 인공지능 AI 쪽이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로서 1월 달부터 꾸준히 이제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원래 이 회사가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 시장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그 AI 관련된 기기 또 사용량 증가에 따르는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 수혜가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1월 달 이후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고 반등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무가 자체도 지금 주가 자체가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주가가 지금 1월 달 연초만 하더라도 2,000원대에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이미 지금 3,000원 최고점으로 친다면 4,000원대 한번 찍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 동안 거의 한 100% 정도 상승을 했다는 점.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은 단기간 많이 움직임에 따르는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조정을 줬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나무가 관련된 그 종목의 어떤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 이제 그 2월 달에 이제 12전환 물량이 대략 한 37만 주가 량이 전환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물량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따라서 이게 이제 2월 초 중순에 나왔던 공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측면이 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저는 뭐 정치 테마주기 딱히 좋아하진 않지만 일부 요즘 뭐 국민의힘 그 전당 대회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 당대표 관련된 정치인 테마로 좀 말들이 되게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봤을 때에는 조정 이후에 한번 다시 재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매수 단가가 3,850원이면 문제는 상당히 꼭지점 부분에서 잡았기 때문에 좀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만큼 좀 2,000원 중후반까지 조정을 줬는데 지금
타이밍이 이미 놓쳤고요. 따라서 뭐 당장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은 반등 시도가 분명히 한번 나올 텐데 그때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뭐 아니면은 이걸 더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교체를 할 건지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기술적으로 뭐 지금 3,000원대가 이탈이 되긴 했지만 다시금 한 3,200~300원, 3,000원 중반대까지는 회복 여러 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이상 추가 상승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재료나 이슈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매수 가격이 높아서 손실권이기 때문에 힘드시긴 하겠지만은 이미 지금 매도 타이밍 놓쳤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반등 시 물량을 축소하거나 교체할 건지 여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략주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월 12일에 매수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장중에 고가 4% 가까이 올랐고요. 좀 윗골이 달긴 했지만 86,600원으로 여전히 수익권이시고요. 수익률 20% 넘게 달성한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방산주로 많이 유명하죠. 네.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표방하면서 하나그룹이 이제 방산 쪽에 주력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 네. 그리고 이제 뭐 연초부터 폴란드 쪽에 방산 수출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죠. 이제 K9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는 하나 테크인을 이제 그룹사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중기적인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목표가 한 82,000원대 이미 돌파를 했고 이제 9만 원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방산주들이 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주가가 가지 못했다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폴란드 쪽의 방산 수출이 일부 1차 계약이 진행이 됐지만 지금 2차 계약에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소개된 그런 물량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변수가 많다는 점을 좀 하나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또 하나 이제 호재거리로 볼 수 있는 거는 루마니아 쪽에서 아직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가 수주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중기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계속적인 상승 흐름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이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시장이 조금 조정받고 대형주들의 어떤 수급 물량들이 지금 꼬이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에는 당장 여기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횡보 내지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에 좀 접어들지 않았냐. 기술적으로 놓고 얘기를 드려도 뭐 주가 흐름 좀 보면은 연초만 하더라도 지금 이미 그 주가 자체가 지금 이제 6만 원대, 7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한 9만 원대까지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길게 보자면 작년까지 포함시키자면 이미 주가 수준이 그 작년 그 9월달 가격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어떤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지만
여전히 뭐 어떤 호재나 또 재료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이 뭐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고 새롭게 이제 잠수함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보유를 해서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과 함께 조금 약간 쉬었다라거나 좀 조정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짧게 보실 분들이야 뭐 오늘 이제 9만 원 터치를 했기 때문에 뭐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한 8만 원 초중반대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심 뭐 개인적으로는 한 10만 원이나 11만 원대까지 좀 욕심을 내고 싶은 이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계속 좀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해외 수주 모멘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말해주셨는데요. 다만 단기 측면에서는 현재 시장에 조정받는 국면인 만큼 이런 대형주 위주로 수급 물량이 이탈 추세가 나와서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다 말해주시면서 장기로 10만 원, 11만 원 선까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26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인데요. 오늘 SBB테크 이런 필두로 로봇 관련주 강세 보이면서 장중에 15% 터치, 마감도 9% 넘게 상승하며 끝냈습니다. 로보티즈 지난 방송 때 한 번 더 상방 열려 있다 말해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1월 달에 이제 그 테마 쪽으로 얘기하자면 로봇하고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고공행진을 했죠. 네.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네. 이제 그런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소식에만 나왔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도로가 아닌 일반 보도 쪽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본회의를 통해서 법안이 확정되는 때까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자율주행 혹은 서비스형 로봇들이 이런 이제 일반 도로가 아닌 보도에서도 주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재료는 계속 살아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시장 자체가 뭐 워낙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삼성도 이쪽 시장을 육성하고 있다는 그런 재료들.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로봇의 어떤 로봇, 우리 사람으로 치면 관절이라고 하죠. 관절을 만드는 감속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 성장과 함께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연초에 뭐 지금 2만 2, 3천 원 있던 주가가 뭐 2월 초 뭐 3만 4천 원 고점을 찍고 최근에 좀 조정을 줬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주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로봇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여전히 전망들이 굉장히 좋고 또 시장 최근에 어떤 투자나 또 이쪽 서비스형 로봇과 또 의료용 헬스케어 시장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죠. 요즘 물류나 이쪽에 굉장히 로봇 사용, 그다음에 공급 비중들이 굉장히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들을 본다라면은 금년 내에도 뭐 상반기뿐만 아니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로봇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 부분, 이쪽이 이제 산업용 로봇의 어떤 그 물량 수주들, 뭐 이쪽 실적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재료가 나오면서 오늘 불끈 하긴 했지만 일단 오늘 재료 이슈,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은 시장이 좀 약세가 되면 아무래도 이런 이슈성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요거를 감안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3만 원대로 올라왔지만 좀 안착을 못했다는 점, 내일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시간이 좀 걸릴 뭐 빨리 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요 3만 4천 원대 정고점 부분들은 한번 돌파할 여력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내일 더 가면 좋겠지만 설사 못 간다 하더라도 뭐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로보티즈뿐만 아니고 여타 종목들도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단기 스윙적인 그런 관점 혹은 뭐 4, 5월 때까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씩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로봇 시장 전망이 좋다 말해주시면서 금년 내 이 하반기까지 관심을 갖고 보자고 말해주셨습니다. 34,000원 선인 전고점 돌파 여력 있는 만큼 조금 더 길게 가지고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일에 매수했던 강원에너지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 좀 후발주자로 리튬 관련주로 말해주셨는데요. 오늘 7% 가까이 장중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강원에너지 또 어떤 전략 말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네. 또 강원에너지도 그렇고 장중에 좀 상승 시도를 했다가 시장이 워낙 네. 투자 심리가 안 좋고 빠지다 보니까 이 상승폭을 반납하고 좀 밀리는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오늘 강원에너지도 이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된 뭐 이슈들 또 성장성 그리고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소재주로서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 뭐 선발주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그쪽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고 뒤따라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양극재 쪽의 시장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이고 일부 소재 종목들이 뒤따라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좀 지지부진했다가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전체 시장의 수급이 꼬이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 때문에 뭐 많은 500원까지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좀 대밀렸던 부분 이게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뭐 크게 빠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자회사인 강원 이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산리튬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에코프로 관련된 공장 증설 뭐 이슈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쪽 리튬 관련된 어떤 수주 모멘텀 그리고 이제 공급량 확대에 따른 어떤 매출 증가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된다라면은 좀 조심을 해야겠지만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은 나쁘지 않다는 점. 다만 후발주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투자 심리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양극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영향 후발주 성격의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쉽긴 하겠지만은 뭐 여전히 메리트는 남아 있다. 그래서 일단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보유는 하시되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는 상승 시에 조금 부분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S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잠시 후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전략주 힌트 어떤 걸까요? 예, 뭐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고 어렵다 보니까 네.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자산가치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당장의 성장성은 조금 적긴 하겠지만은 네. 시장이 출렁거릴 때 좀 안정적으로 내부에 현금성 자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뭐 당장의 큰 성장세는 아니지만 에너지 쪽에 새로운 또 어떤 향후의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뭘까 그런 힌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장 오르기보다는 좀 쉬어가거나 조정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자산가치 중에서 좀 재밌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이 종목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개발 쪽에 좀 이슈가 작년에 좀 됐던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리튬 광산 채굴권 관련해서 뭐 MOU를 맺고 이쪽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국내죠.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일부 지금 언론 소식에 나왔던 거는 요즘 그 히토리 관련된 이 부분들, 이 강원도 쪽에서 자원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이제 재미난 이슈들이 좀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과거에 이 기업의 모태가 됐던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 석탄이라고 하죠. 지금은 사양산업이지만 이거를 토대로 해서 기업이 성장해 왔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어떤 성향 자체상 현금성 내부 유동 자산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소위에서 우리가 기술 지표로 이제 PBR이라고 하죠. 회사의 어떤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이 소위에서 가치주로 많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소위 PBR적으로 본다면 거의 한 0.18배 수준, 뭐 이런 부분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가치주들, 이런 자산주들이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실적도 최근에 뭐 견조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 그 에너지 쪽, 뭐 자회사의 어떤 도시가스나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은 뭐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매출액 한 뭐 1,200억에 영업이익 한 94억 정도로 뭐 꾸준하게 뭐 이익 내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 따라서 이런 시장 측면에서의 어떤 자산 가치들의 어떤 측면들, 그리고 이런 이제 자원 개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 잠깐 보면서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지난번에 이제 차트 부분을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한번 크게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 자원개발 관련된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던 그런 측면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주가도 불끈한 이후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측면들. 하지만 주가가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뭐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뭐 비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회사 시가총액이 크진 않습니다. 대략 한 2천억 가량. 하지만 내부 유동성 자산이 거의 한 1,200억 정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자산 가치주로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산가치 투자성 종목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들어봤는데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주목해보면 좋을 시기에 맞춰 전략주 주셨고요. PBR 0.18배 수준으로 좀 시장 어려울 때 해지용으로 가치주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주신 한결선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난 1월 달에도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 종합 로봇 관련된 이슈로 해서 재미를 네. 많이 봤었는데 시장이 좀 조정기에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주보다는 좀 자산 가치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세장이나 조금 숨고르 양세에서 이런 이제 자산 가치들이 어떤 측면을 봐야 될지,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포인트와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부터 이어지는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지금같이 흔들리는 이 약세장, 숨고르기 장세에서 대응해볼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려웠는데 전문가님께서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실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아무래도 내일도 이런 여파가 좀 이어지리라 좀 보고 있는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는 뭐 물량을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그 3월 달에 FOMC 회의가 나오기 전까지 아마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될 겁니다.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거는 주가가 일시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이 아닌 이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또 조정, 하락이 나오는 그런 굉장히 좀 어지러운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2월 말까지는 어떤 지수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은 좀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한 30~40% 유지를 하면서 변동 시에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를 잡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월 FOMC 회의 전까지는 변동성을 염두에 보자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